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3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주 랠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간밤 뉴욕 지수 3대 지수는 모두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경기 낙관론의 영향도 받았고요. 기술주 종목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오랜만에 국내 증시도 훈풍을 보게 됐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습니다. IT 투톱을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종목들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됐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조금은 좀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에 힘입어서 23% 급등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를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내일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시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10만 달러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드디어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졌었는데 10만 달러 오전장 안에 뚫어냈습니다. 10만 달러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SEC 위원장의 친디지털 자산 인사인 폴 애킨스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좀 가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네오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었고요. 반면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급락 장세를 펼쳤는데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급락을 펼치게 됐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엇갈린 정치 테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23개의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한동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한동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력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한 연속성을 보여줬고요. 이재명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지만 오늘은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정치 테마주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라는 내용들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 추천 종목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뵙게 되는데요. 예. 시장이 참 힘듭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어제 너무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텨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낙폭을 점점 키워가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92% 하락세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제가 이제 잠깐만 방송에 네.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첫날 방송을 하고 딱 집에 갔는데 계엄 뉴스가 네. 떠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야간 개장과 이제 그 환율을 보느냐고 잠을 못 잤거든요. 네. 야간 개장이 당시에 뭐 마이너스 5%대까지 빠지고 환율이 뭐 1,445원 넘는 것까지도 제가 봤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상황은 어쨌든 빠르게 좀 종료가 됐고 이미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잘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도 좀 좋은 인사이트 잘 드려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멘토의 이런 당찬 희망까지 함께 안아보면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기술주 랠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로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다가 어제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훈풍을 그대로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서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앵커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벨 테크놀로지죠. 네. 그러니까 마벨 테크 이제 사실 지금 AI 거품론이 안 그래도 시장이 좀 만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뭐 PBR도 봐도 그렇고 포워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전송에 효율을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DPU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네. 보니까 이런 어떤 AI 버블론을 조금 종식시켰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에서 이런 어떤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온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를 봐도 사실 AI 반도체주들 위주로 조금 반등이 잘 나와준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줬어요. 특히 뭐 이제 시가총액에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을 오늘 네.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반응이 거의 없었고 그쵸. 하락 그 체감보다는 그래도 지수가 덜 빠졌다. 이게 반도체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엔비디아에서 그 블랙을 다음으로 루빈을 출시를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사실 26년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네. 건데 25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시장의 기대를 크게 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블랙을 기존 호프에서 블랙엘을 새로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부 리포트에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블랙엘이 출시가 되면 그만큼 시장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네. 부정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블랙엘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순행식이 아니고 공랭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블랙엘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구축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탑 2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AI 산업에 발을 대지 않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아람코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AI 산업에 발을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래 시장을 산업에서 조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비싸든 안 비싸든 그런 거를 절대 상관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가 이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캐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엘이 출시가 됐을 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루빈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또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다만 이제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은 좀 부진할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반도체 수출 데이터 잠정치를 봐도 네. 그렇고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국내 주식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수출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있고 우선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전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전선주가 바이오 이제 반도체주 다음으로 같이 묶여가는 그런 이제 어떤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AI 모멘텀이 이제 반도체에서 내년이 되면 전력망과 에너지 쪽으로 골자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까지 작년부터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미국에서 이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자마자 정전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전력망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교체 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의 수출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전선 기업들, 변압기 기업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애플이 대만에다 구축을 하고 뭐 아마존이 202조 원 규모를 15년 동안에 나눠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51조 원을 10년간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데 돈을 사용을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축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력망, 전선, 변압기 정말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올해 내년에 쇼티지가 저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쪽에서 더 큰 게임 체인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 쪽도 내년에도 잘 봐야 되는데 우선 마찬가지로 같은 기술주다 보니까 네.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한 주 정도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주 랠리로 시작을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향방 그리고 전선주의 종목들의 향방까지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변동성이 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차트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2025년에도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전선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반드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전에 성재 멘토님과 방송을 했을 때 비트코인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억을 해주시네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갈 줄 몰랐어요.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계속해서 해왔었던 입장인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폭등 랠리가 시작됐다. 네.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4년 주기 패턴을 띠고 있어요. 이게 귀납적 추론의 오류일 수 있지만 공급 쇼크는 일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고요. 이걸 2140년대까지 채굴이 완료되게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978만 개 정도가 채굴이 돼 있고 2030년도가 되면 전체 채굴량의 99%가 채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2140년까지 걸리는 거거든요. 4년마다 이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을 하나씩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블록을 채굴을 하면 여기에 대한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나오는데 이 보상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가요. 예, 절반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갑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유지만 되면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4년 주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상승을 해왔던 거고 수요도 탄력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1월 10일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수요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과거 패턴을 한번 보면은 반감기 이후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급 쇼크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반감기가 일어나면 채굴자들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기 네. 때문에 경쟁성이 없는 채굴업자들이 문을 닫습니다. 채굴기를 끄고 비트코인을 판매를 합니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이다가 6개월 뒤부터 자리 잡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항상 6개월 뒤부터 올라갔는데 올해도 4월 19일에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 10월 말부터 네. 정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혹시라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성재 멘토님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성재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코인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그러니까 나는 코인은 너무 어렵고 주식으로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내년엔 관련된 주식들이 비트코인 대비 등락률이 더 강할 겁니다. 오. 항상 그래 왔어요. 예를 들면 뭐 위메이드, NFT 관련 네. 종목들은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후반기에 비트코인이 뭐 50% 오르는 동안 8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주로 왔다. 그런 흐름들이 왔다. 오. 다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가 우선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그쵸. 있거든요. 이 우리기술투자가 사실 거래소 관련 종목으로 네.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두나무가라는 업비트라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의 지분을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지분을 매각을 하는 바람에 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그 관련주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그림들을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관련주 다른 종목들이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위지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이 신시아 루미스라는 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레드 수입이에요. 지금 공화당에서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공화당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네. 피고 있고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를 앉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집을 해야 되고 매년 20만 개씩 그리고 20년 동안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기 직전이다. 근데 미국에 통과되면 다른 나라들도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벌써 법안 발의가 나오고 나서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가들이 먼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간밤에 푸틴 대통령도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파월 의장도 씁쓸한 말씀을 하시면서 디지털 금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할 시기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 들어와서는 저희보다 한 세대 윗세대들은 비트코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시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들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라는 내용이 좀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전화를 통해서 빠른 대응 전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정치 테마가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볼 게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yes or no 어떻게 보실까요? no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치 테마주들마다 지금 제목이 엇갈린 정치 테마. 네.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엇갈리는 이유는 근데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가능성, 지지율이 누가 제일 높은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 그쵸. 지지율이 사실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차례대로 지금 이제 어떤 지지율 차례대로 관련 종목들의 등락률도 그런 그대로 그림들을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게 정치 테마주들을 지금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갑자기 선포할지는 이것도 변수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방송을 잘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는 와중에 네.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또 어떻게 등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지금 방송 오느냐고 체크를 잘 못했는데 또 내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안을 이제 지금 어쨌든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표결이 7일 저녁 7시에 표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표를 행사를 해야지 이게 가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당 쪽에서 이것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은 조금 막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기명으로 좀 아무래도 표를 하다 보니까 8명 정도가 조금 넘어와서 표를 행사를 해야지 이게 가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변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당도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7일까지 이거 테마주도 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것도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당일 시세가 나올 때 나는 시세 흐름을 좀 잘 보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만 조금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뭐냐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변수입니다. 지금 9명에서 3명이 공석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론적으로 6명이 동의를 해도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오히려 다른 쪽에서 옥석을 좀 찾아보자.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밀렸을 때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잡아낸다면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 테마주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노사인을 내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나와 있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3대 증시 모두 이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오늘 우리장에도 이 훈풍이 불어올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 이 계엄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대 증시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 담은 외국인이 담은 상위 종목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상위 종목 목록입니다. 현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SK하이닉스 오늘 거의 3%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방산주들의 흐름 오늘 좋지 못했는데 기관 매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전선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3%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러브콜을 받고 있죠. 매도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KB금융 10% 또 하락세를 보여줬고 신한지주도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는데 삼성전자 1% 상승세, 그러나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아와 하나솔루션도 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들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입니다. 이 상위 랭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였고요. 네이버 여전히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두산도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삼양식품과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할된 기업으로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하나 금융지주 3%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 넘는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홀딩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볼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사실 이 방산주들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외국인은 러브콜을 보냈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이 방산의 수출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은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망되는 방산주들의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상위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오늘 JYP와 엔터테인먼트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VT와 테크잉, 위메이드를 담았는데 오늘 위메이드 특히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비트코인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10만 달러를 기록한 비트코인 덕분에 가상화폐주들 활짝 웃음을 띄었고요. 매도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페트론, 리가켄바이오, 실리콘2,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갔었던 바이오주들과 미용기기주들이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테크윙입니다. 네, 사실 간밤에 불어온 이 엔비디아의 훈풍이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훈풍을 불어왔습니다. 테크잉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잘 갔던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많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옥석을 잘 가려낸다면 좋은 수익, 더 좋은 초과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 어떤 기법이냐?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이에요. 자,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포라고 규정을 하죠.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자, 요 스마트머니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신호는 제가 다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입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저점에서 어떤 매집 유형의 패턴들이 있었는지 표준 편차가 적게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포착된 이 신호에 포착된 종목이 나오면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고요. 자, 요 신호가 그럼 포착이 되면은 다 그럼 모든 매집 물량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실제로 포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좋아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기법이 저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좋은 기법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자,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만 높으면 그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종목 중에 우리가 7종목을 수익이 나는데 그중에 플러스 3%로 7종목이 수익이 나다가 마이너스 10%로 3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은 그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좋은 수익성이 있는 기법은 바로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그것은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고요. 수익성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용법이 복잡하면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스마트머니 신호 잠시 후에 참여해서 받아가시면은 요거를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제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즉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 만들어 놔가지고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정말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막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다 매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우선 신호가 포착되면 그럼 언제 매수를 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착 후 조정시 기준봉 저점 매집. 어떤 거냐면 신호가 포착이 되죠. 그 포착된 날 일본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그 종가까지 하루 종일 지켜볼 수가 없어. 난 직장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마무리하시고 집에 오셔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떴었던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놨다가요. 그 기준봉 고점,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신호가 포착되면 정말로 포착 전보다 포착 후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늘어난다 하면은 그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 되고요.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조금 지켜보다가 늘어나는 것들 이후에 보일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절 추세선.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기법에는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단정을 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고 다 보내드리거든요.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방법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 간단하면서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챙길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기법대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내가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매수를 하면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요. 왜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다가 조정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 결국에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심리 상태가 불안해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올 때 본전까지만 오더라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손익비 정말 좋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은 계좌 손실, 장기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나왔을 때는 짧게, 수익이 나왔을 때는 크게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면 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 보여드리면서 제가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예시 종목이라서 당분간 계속 들고 나올 태성입니다. 자, 태성이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올해 5월 29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5월 29일에 등장을 해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 제조 설비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 개발을 받았다. 자, 세계 배터리셀 최대 업체가 어디예요? 중국의 C사가 어디예요? CATL이겠죠. CATL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어디죠? 파나소닉이죠. 여기와도 의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뉴스가 나오게 돼요. 5월 29일에. 근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컨셉이 뭐죠? 자, 뉴스 전에 매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한번 뉴스 성격을 보자고요.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 설비 결정을 어디서 할까요? 이사회에서 하겠죠. 그죠? 이사회는 하루 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의논을 통해서 이사회 결정을 할 테고 그 다음 공시가 될 테고 그 다음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이런 재료들을 알 수 있어요?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알 수가 있는 성격의 재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함부로 특정하면 안 돼요.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인 돈이 많은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런 재료들이 뜨기 한참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 재료 발생일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요날 뜨게 돼요. 근데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5월 29일에 한 달 전인 4월 29일,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아이러니한 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제가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자,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 한번 보세요.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즉 매집의 시작점을 정말로 이렇게 잘 잡아낸다. 이 신호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신호 포착일로부터 이 재료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이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추론을 정황상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1000%가 넘는 텐베거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이 나중에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플러스 20%, 플러스 200%가 되고요. 만약에 재료 발생일에 재료가 발생 안 하고 악재가 떠서 쭉 빠져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면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아요. 손익비가 어때요? 상당히 좋죠. 텐베거 시세까지도 저점에서 이런 대형 뉴스가 뜨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무료로 그냥 시청자님들께 제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고요. 마찬가지 2월 22일, 2월 26일에 이런 뉴스가 뜹니다.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마일스톤을 청구하면 수익성이 올라가죠. 자, 이런 내용들이 2월에 뜨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 계약과 청구 뭐죠?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뉴스로 전달됩니다. 즉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재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토대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스마트머니 신호가 더 먼저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급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죠. 급등이 나올 때, 요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앞에 보여드렸었던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머니 신호는 어때요? 3번이나 포착을 해줬어요.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3번이나 포착을 해줬고, 최초 포착일은 작년 9월입니다. 자, 보시면은 9월 이전에, 이 포착일 이전에 보면 거래량이 어때요? 없어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자, 요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최초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거래량들, 매집 거래량들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보유를 계속했을 때 최대 400% 시세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 4월에 한번 이 손절 추세선을 깨게 되는데,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100% 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때 뉴스가 안 떼고 조정이 나와가지고 손절가를 이탈하더라도 마이너스 6%밖에 되지 않아요. 자, 코스닥 대장주예요. 시가총액 1위주죠. 자, 이런 코스닥의 대장주도 저점에서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 매집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신청 주신 분들한테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 사용 방법 작성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안 받아가신다고 하면 조금 손해가 아닐까요? 그냥 받아가셔서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그대로 믿으시고 직접 검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검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성 이슈가 뜬다는 건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소식들을 미리 전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건 스마트 머니 신호를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내용들 나도 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3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사실 바이오 종목도 요새 눌림 나온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다 느끼실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는 금리와 미국 금리와 굉장히 역상관관계를 크게 띠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권이 아무래도 출범한다라는 이게 아무래도 금리 리스크도 분명히 같이 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 이 넥스 파우더가 미국의 FDA에서 이제 2등급 품목 허가,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개별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소화성 궤양 출혈, 암으로 인한 출혈 등 소화기 출혈, 내시경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미국의 이번 승인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네. 이 매출 성장, 즉 실적 업사이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재료를 사실 어디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JP모건에서 11월 11일에 매수 공시 의견을 가졌습니다. 이게 5월 이제 11월 11일이고요. 5% 넘게 의무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지분량이죠. 네. 그래서 2대 주주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기 전에 이런 매집을 했다라는 게 뭔가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자, 스마트머니 차트를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20일에 포착이 됐거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11월 20일에 포착이 됐는데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빨간색 가로선을 쳐놨는데 저게 공모가입니다. 공모가 위에서 떨어졌을 때 공모가를 지켜주는지가 시중유 상장주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모가 근처에 왔는데 JP모건이 지분 취득을 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와요. 아,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올라가거든요. 되게 전공법이다. 이거 굉장히 좀 매력도가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 매수 가격은 내일 시가 아래에서 조금 잡아보실 것을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를 5만 원, 2차 목표가를 3만 7천 원 어느 정도를 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집중을 해봤는데 공모가를 지켜주고 있고 스마트 머니 신호도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차트상의 흐름이 정말 눈여겨볼 정도로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6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 받아볼게요. 한글과 컴퓨터 들고 오셨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반등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매집하기 전에 이게 포착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포착이 된다고?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신호를 종목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받는 건 더 기분이 좋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한참 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호를 받아가신 분들은 먼저 잡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기업은 실적도 좋은데 지금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해요. 저는 이 기업이 이 사업을 할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 AI 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그 웹 오피스에서 한컴독스의 생성형 AI를 결합한 한컴독스 AI를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올해 정식으로 출시를 했어요. 이 내용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문서를 생성하는 AI 솔루션. 이게 이제 사실 그 챗GPT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결합을 해서 이미 한번 보여줬던 거거든요. 아, 이거 저걸 또 똑같이 따라 하겠지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또 이제 동사는 고객사도 다변화가 돼 있어요. 삼성전자, 뭐 SK, LG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7,000개 민간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정부기관의 점유율도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지금 미국의 어떤 시장을 소프트웨어 시장을 조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시작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컴퓨터가 그런 어떤 포지션에서 한번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AI 기본법에 대해서 연내 사실 통과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악재로 볼 게 아니고 네. 모멘텀의 길이가 좀 길어졌다라고 조금 보시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오히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회를 더 주고 있다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원래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 아래 그 김학준 키움증권연구원 이분이 좀 코멘트를 달아준 걸 보면은 여기 매출에서 지금 클라우드 비중에서 또 매출액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매출 비중이.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클라우드 쪽에서만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I 쪽에서도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이 매출액 컨센서스,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봐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자본 총계,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개발 투자할 비용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런 자본 총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10년째 네. 그대로다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력도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10월 30일에 포착이 네. 됐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포착이 됐고 받아가신 분들은 저점에서 먼저 보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 추세가 쭉 꺾이다가 신호가 뜨면서 돌아가요. 네. 이 정말 저점을 정말 잘 잡아내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호가 뜨고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는다. 거래량이 늘면 매수를 하면 된다. 정말 포착이 이후부터 늘어나잖아요. 자, 저럴 때 매수 포인트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찬가지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8,250원 높게 잡아드립니다. 손절가는 2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0일에 미리 받아가셨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한계과 컴퓨터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요새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고 28,250원 목표가 챙겨가시고 손절가 2만 원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6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마지막 추천 종목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수익 봉투 열어봤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게 비트코인도 좋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더욱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대장 종목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대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아니었는데 오. 오늘 대장이 된 것 그쵸. 같습니다. 바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하나투자증권도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그 우리기술투자가 사실은 대장주였어요. 네. 그 동일한 이제 그 관점인데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인데 여기에 이제 운영을 하는 운영사가 두나무고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은 우리기술투자는 오늘 매각을 한다는 네. 소식이 전해진 거고 하나투자증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당 수수료가 증가를 하고요. 가격이 오르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수량도 매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크게 증가하고 그래서 투자사들이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고요. 앞에 제가 세로선으로 이 빨간색 선 4개를 그어놨는데 이게 반감기 때마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로그 차트라서 그렇지 사실 들여다보면은 저 때가 100배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감기가 있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반감기 이전부터 좀 올라왔는데 그 네. 이유는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네. 주류에서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전략적 비축 자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부채가 많아요. 3경 6천조입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1년 국방비,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경제의 자산으로 이 부채를 좀 픽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네. 그런 어떤 선택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사실 드렸던 건데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발의를 했고 매년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 매집을 해서 총 100만 개를 확보하고 20년 동안 이후에 팔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존 정부가 압수해서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포함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오늘 이제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간밤에 트럼프 당선인이 SEC 위원장의 폴 애킨스라고 하시는 친암호화폐 네. 이제 그 사업까지도 했었던 이분을 좀 지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게리 겐슬러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던 분이죠. 이분이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임기 첫날에. 네. 근데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장의 이 친암호화폐 인사를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사국면에 있어요. 1년 동안에는 하락을 하고 2년은 하락이 안정화되고 3년부터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4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이때는 관련주들이 항상 더 강하게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하나투자증권 오늘 상승률이 비트코인 실제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오늘 스마트머니 신호가 오늘까지도 포착이 됐다는 점,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를 통해서 세 가지의 추천 종목을 받아봤는데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거 정말 용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신호 반드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 열어드릴 텐데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으로도 친절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추천 종목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단한 시장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마트머니 기법 포착된 이 세 가지 종목으로 수익 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저점을 깨면 안 되는 지점에 모두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시장에 조금 민감해 있을 네. 겁니다.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외신에서 보도되는 내용도 한국 자산을 숏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시장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제외하고 서도 지금 충분히 볼 수 있는 옥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석들을 잘 가리기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은 한번 스마트 머니 기법을 한번 받아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랑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자서 고군분투하시기보다는 멘토님의 힘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 꼭 한번 챙겨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 종목 진단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